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고급스럽게 만들어 선물해보세요. 김영모의 빵과 케이크로 준비하는 성탄. 오늘은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프레쉬 초콜릿과 쌉싸름한 초콜릿과 고소한 견과류가 조화를 이루는 너트 초콜릿을 만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 황현정입니다. 세상에는 맛을 표현하는 말들이 참 많죠. 달다, 쓰다, 시다, 기본적인 말 외에도 시큼하다, 새콤달콤하다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요. 달콤 쌉싸름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초콜릿인데요. 오늘은 달콤 쌉싸름한 맛의 주인공 초콜릿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영모 선생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들 초콜릿은 어떤 것이죠? 그 후레쉬 초콜릿이라 해서 네. 생크림에 두 가지의 초콜릿을 섞어서 꽂힌 다음에 코카가루를 묻혀서 이렇게 그냥 먹는 거거든요. 입안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맛을 느끼게 됩니다. 부드러운 프레쉬 초콜릿하고 또 한 가지는요? 또 한 가지는 너트 초콜릿인데요. 초콜릿의 아주 기본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보시면은 초콜릿도 자기 취향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프레쉬 초콜릿 재료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들 많이 하는데요. 그때 자기가 직접 만든 초콜릿을 선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함께 하시면 모든 초콜릿의 기본을 배우실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일단 재료부터 꼼꼼하게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콜릿이 이렇게 판 초콜릿이 있는데요. 와, 일반적으로 초콜릿을 이 재료 파는 데서 팔죠. 이거는 까만 거는 다크 초콜릿이고요. 네. 색깔이 좀 연한 거는 밀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은 좀 씁쓸하겠죠? 네, 많이 좀 쓴맛이 나고요. 밀크 초콜릿은 그냥 좀 달면서 그 우유의 맛이 많이 나는 겁니다. 네. 또 하얀 초콜릿이 있는데 오늘은 하얀 초콜릿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잘게 부순 것도 준비하셨거든요. 이렇게 잘게 부서진 것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소분을 해서. 이 상태로도 판단 말씀이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크 초콜릿과 밀크 초콜릿, 그 다음에 버터, 코행트로 술입니다. 오렌지로 만든 술이죠. 이렇게 해서 생크림과 같이 섞어서 초콜릿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인 재료를 봤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건가요? 먼저 해야 되는 게 생크림과 물엿을 넣고요. 물엿이요? 끓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많이 끓여버리면 되지가 않고요. 여기에 물엿이 들어간다는 게 신기하네요. 초콜릿에 물엿을 넣는 이유는 네. 그 생초콜릿을 만들 때는 이 물엿을 조금 넣어줌으로 인해서 좀 쫀득쫀득한 그런 맛이 나고요. 그 식감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물엿을 넣고 있습니다. 자, 센 불에다 센 불에다 하면 안 되고요. 중불에다가요? 양이 적기 때문에 약한 불에다 하겠습니다. 아, 네. 좀 약한 불로 맞출게요. 생크림은 계속 오래 끓여버리면 안 되고요. 바글바글 처음에 끓어오르자마자 그릇을 들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에서. 내린 다음에 두 가지의 초콜릿을 넣고 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불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섞으면 안 되고요. 불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너무 오래 끓여버리면은 기름과 수분이 분리가 돼서 그렇군요. 나중에 이게 제대로 섞이지가 않고 비지 같은 그런 형태가 돼버리거든요. 비지 같은 형태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 초콜릿이 굉장히 그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걸 잘 다뤄야죠. 잘못 다루면은 그 제맛이 안 나는 거거든요. 자, 이 정도에서 내린 다음에 다크 초콜릿을 먼저 붓고요. 밀크 초콜릿도 부어주고요. 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지금 벌써 녹아가죠. 글쎄요,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섞이도록. 요즘은 이 생초콜릿이 굉장히 유행이죠. 이것이 생초콜릿인가요? 예. 일본, 이제 프레쉬 초콜릿이라 그러죠. 일본이나 유럽 쪽에서도 아주 유행입니다.
보통 초콜릿이 겉표면이 딱딱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겉표면부터 부드러운 그런 맛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 먹는 시중에서 파는 초콜릿 같은 것들은요. 그런 초콜릿은 전부 딱딱하죠. 네.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초콜릿을 맛을 내는 그럼 그 초콜릿과 다른 방식으로 만든 거군요. 예, 예, 예. 네. 이 정도 식은 상태에서 버터를 넣고요. 젖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터도 역시 가나슈에 열이 있기 때문에 살짝 녹으면서 틀에 부어서 하루 정도 굳힌 다음에 상온에서 굳히는 게 좋습니다. 네. 냉장고에 굳히면은 그래서 그 딱딱한 맛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상온에서 그대로 굳혀서 썰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죠. 포인트로 네, 지금 넣을까요? 포인트로 지금 이어주시겠어요? 포인트를 넣어서 술을 넣는 이유는 물론 오렌지 그 향 맛을 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초콜릿이 그 카카오 기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그 부드럽게 녹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이렇게 골고루 지금 거품이 나지 않도록 젓죠. 막 세게 저으면 거품이 나요? 생기죠. 네. 네. 혹시 선생님 그 취향대로 자기 초콜릿을 만들어 먹을 때 이 비율을 좀 조절할 수도 있나요? 그건 안 비율은 되나요?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네. 예를 들어서 초콜릿 생크림 양이 많아지고 초콜릿 양이 적어지면 굉장히 묽고 굳지가 않습니다. 또 초콜릿 상대적으로 또 초콜릿이 또 너무 양이 많아도 버석버석한 맛이 나죠. 그렇겠군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사각 틀은 밑에다가 그냥 랩을 랩을 씌웠습니다. 네. 랩을 씌워서 여기에 부어서 골고루 펴준 다음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대로 실온에서 한 하루 정도만 굳히면 되나요? 네, 이대로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네. 똑바로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상온에서 하루 정도 꽂혀주면은 그대로 꽂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꽂혀놓은 게 있거든요. 네, 저희가 하루 정도 굳혀온 초콜릿을 준비했는데요. 딱딱하게 굳었죠. 네. 예, 굳은 초콜릿을 소형 칼을 이용해서 가 부분을 이렇게 따주고요. 그대로 떨어지죠. 생각보다 참 간단한데요, 선생님? 네. 초콜릿 만드는 법이? 저기에다 코코아를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요. 네. 이 초콜릿이 금방 저거 합니다. 녹습니다. 그러니까 초콜릿을 일단 썰기 좋게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좀 네. 판 초콜릿이 됐죠. 적당한 크기로 썰이면 되거든요. 칼이 잘 들어가는 거 보니까 네. 굳었는데도 이게 좀 이렇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데워서 네. 썰으면은 칼을 약간 데워서 썰으면은 썰기 더 잘 썰어지죠. 그런가요? 뭐 사먹는 초콜릿이나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좀 차가운 데 두시는 게 초콜릿은 아무래도 제맛이 나죠. 벌써 조금 녹는 것 같죠? 네. 부드러워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좀 입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네. 느낌이죠. 처음부터. 네. 보통 초콜릿이라 그러면은 입안에 들어가면 딱딱하다고 느껴지는 맞아요. 느낌입니다. 씹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이 초콜릿은 입안에 들어가면서부터 녹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드러운 그런 맛을 네, 네모나게 아주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저는 좀 딱딱할 줄 알았는데
들어가면은 그냥 씹지도 않고 그냥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와, 네, 대단합니다. 프레시 초콜릿이 다 이렇게 녹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프레시 초콜릿 만들어 봤고요. 여기다 또 응용을 해봐야죠, 선생님. 이 초콜릿은 이제 크기는 아주 잘게 썰어서 네. 이제 일반적으로 뭐 제과점이나 외국 같은 데 가면은 뭐 아주 이 조그만하게 썰어서 이렇게 조그만한 그 플라스틱 이런 그 모양 있는 칼 모양이라든지 포크 모양 같은 걸로 찍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아주 그 재미있는 그런 초콜릿입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만들어볼 독특한 초콜릿은요? 그 초콜릿은 일반 이제 그 초콜릿의 기본입니다. 템파링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초콜릿은 그냥 사용할 수가 없는 초콜릿이거든요. 오리지널 초콜릿은 그냥 사용을 못 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광택이 나죠. 그래서 우리 제과 쪽에서는 초콜릿을 보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광을 얼마나 잘 내느냐에 따라서 네. 그 초콜릿이 잘 돼 있다, 안 돼 있다 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 너트 초콜릿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초콜릿의 기본에는 템퍼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재료부터 보시죠. 네, 초콜릿은 힘을 나게 해준다 그러고요. 또 견과류는 몸에 참 좋다고 하니까 초콜릿과 견과류가 만나면 정말 맛있고도 건강에 좋은 게 탄생할 것 같은데요. 자, 재료가 참 단촐합니다, 선생님. 예. 이 초콜릿 하나만 가지고 만들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다크 초콜릿이잖아요. 예, 다크 초콜릿입니다. 아까는 밀크 초콜릿하고 같이 했는데. 섞었죠. 네. 근데 지금은 다크 초콜릿만 가지고 만들 건데요. 견과류를 위에다가 얹어서 네. 그 쓴맛을 좀 또 감해주는 것이죠. 아, 그렇게. 그렇군요. 이 초콜릿은 이 신의 선물이라 그러죠. 음식 네. 중에도 제일 아주 이 맛있는 그런 초콜릿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녹이는데요. 네. 지금 이 그 그릇을 적은 데다 했습니다. 밑에 중탕하는 그릇을. 그릇이 크면은 초콜릿하고 물하고는 아주 상극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물 한 방울만 들어가면은 초콜릿이 강이 안 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적은 그릇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수증기라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요. 수증기라도 들어가면 안 예, 되는군요. 예. 그 정도로 수분하고는 아주 그 극과 극의 네.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과정이 템퍼링이라는 네, 거죠? 그 템퍼링이라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면은 네. 초콜릿을 처음에 45도에서 50도로 녹입니다. 그 다음에 초콜릿이 녹으면요. 다시 27도에서 29도로 다운을 시킵니다. 온도를. 다시 다운시키면서 계속 저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27도에서 29도 온도가 되면은 다시 30도에서 33도 온도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굉장히 손도 많이 가고 섬세한 작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광이 제대로 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초콜릿을 45도로 이렇게 뭐 제대로 다 녹게 하려면은 40도 정도가 돼야 다 녹죠. 그러면은 이미 그 순간에 초콜릿에 들어있는 카카오 버터와 코코아 분말들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녹으면은 다시 온도를 떨어뜨려서 재료가 골고루 섞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정도면 한 40도가 된 건가요, 네, 선생님? 온도를 끄지 마시고요. 끄지 말까요? 그 온도 측정 방법인데요. 네. 보통 이제 뭐 이 온도를 온도계로 정확하게 재서합니다. 하는데 가정에서 온도를 일일이 재서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온도계도 그렇게 흔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온도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때요? 체온으로 체크를 하는데 제일 민감한 게 이 턱 밑에 온도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턱 밑에다 이렇게 대봅니다. 네, 한번 여러분 보세요. 네, 네. 이렇게요. 네. 그러면 따끈합니다. 아주 그 뜨겁다는 느낌이 들면은 45도에서 50도가 되는 거죠. 뜨겁다는 느낌이 들면요. 예, 예. 네. 네. 이 정도면 45도가 됐습니다.
45도에서 50도. 지금 초콜릿이 다 녹은 상태가 45도에서 50도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써도 왜 안 되느냐 그러는데 이대로 쓰면은 첫째는 잘 굳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 초콜릿이 녹으면서 모든 재료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탕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런 뭐라 그럴까요? 좁쌀 같은 게 올라옵니다. 초콜릿 위 표면에 이렇게 좁쌀처럼 착 된다는 올라옵니다. 말씀이죠? 그렇게 돼서 금방 못 쓰게 되고요. 또 하나는 카카오 버터가 굳으면서 하얗게 돼버립니다. 이런 초콜릿 색이 나지가 않고요. 네. 그래서 찬물을 좀 주시겠습니다. 얼음을 네네. 넣어서 좀. 지금 그럼 찬물에다가 한번 담궈서 온도를 팍 떨어뜨리는 건가요? 27도에서 28도까지, 29도까지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해서요. 떨어뜨리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옆으로 이렇게 저어줘 가면서 계속 지금 벌써 밑에가 굳어가죠. 이렇게 이런 데는 굳었기 때문에 차가운 그럼 금방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저어줘야 돼요? 네, 젖어줘야만이 모든 재료와 그동안에 분리되어 있던 재료들이 다시 섞이기 시작하죠. 사실은 이 고난도 테크닉입니다. 네. 이게 초콜릿에. 이게 조금씩 기포가 생기는 건 왜 그런가요? 이제 젖기 때문에 기포가 생기는 거죠. 옆에 이래 보면은 벌써 굳어가죠. 네. 그릇에 붙어서 붙었어요. 떨어지지가 않죠. 네. 너무 꽂혀버리면 안 되니까 다시 드러내서 다시, 중탕을 또 시키나요? 이거 이제 다시 저어주면 밑에 굳어 있는 게 일어나면서 온도가 떨어지죠. 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모든 초콜릿은 이 템퍼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건가요? 이제 거쳐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초콜릿을 뭐라 그러냐, 오리지널 초콜릿 커버추라는 초콜릿입니다. 초콜릿이 단순한 줄 알았는데 참 정성이 웬만큼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게 아니에요. 이 초콜릿만큼 정성 들이지 않으면. 네. 그래서 개발된 게 조금 전에 만들었던 생 초콜릿, 프레시 초콜릿. 네. 그런 것들이 개발된 거죠. 네. 계속 저어줘야죠. 온도 세심하게 살펴야죠. 만드는 과정이나 재료는 복잡하지는 않지만 참 손길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온도가 됐을 것 같아요. 이제 27도 정도. 27도에서 29도 정도요. 네. 네, 차갑습니다. 차가우면 벌써 온도가. 그럼 다시 여기서 너무 많이 녹여버리면 금방 30도가 넘어가 버리죠. 이렇게 짧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초콜릿을 온도를 맞추면 됩니다. 이제는 몇 도 정도에 맞추시는 거예요? 30도에서 33도. 한 네. 3, 4도 차이를 어떻게 이렇게 감지하세요? 그게 이제 체온으로 느끼는 거죠. 그 사람 체온 정도 약간 미지근하다는 걸 느끼게 되면은 30도에서 33도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다 됐거든요. 네. 이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트 초콜릿을 만들어 보고요. 네. 다음에 장식물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초콜릿은 기름이 빠지면은 제맛이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세로판지, 약간 두꺼운 세로판지를 원뿔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닦아주고요. 수증기도 안 된다 그러셨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네. 신기하네요. 끝을 잘라주시는 거군요. 잘라줍니다. 네. 그다음에 철판에다 이제 필름을 여러 가지 역시 이 깔았고요. 종류를 하나씩만 골고루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나중에 쓸 거고요. 하나씩 골고루 선생님이 초콜릿을 제가 짜면 초콜릿을 위에다 짜면은 올릴까요? 굽기 전에 하나씩 올려주시면 네. 되거든요. 금방 굳나요, 선생님? 네, 조금 있다 금방 굳죠. 지금 빨리 올릴게요. 예, 지금 올리세요. 재밌네요. 그렇죠. 네. 가족이 전부 같이 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신이 건포도 하나씩만 올려도 네. 꽉 찰 겁니다. 또 하나 더 짜주세요. 다 올렸어요?
이런 거 다 올려야죠. 많이 올릴까요? 종류별로 한 가지씩 다 올려주시고. 근데 저는 이게 네. 잘 될까 걱정이 돼서요. 아닙니다. 더 다 퍼질 것 올려서. 같기도 하고. 이건 자연스럽게 모양이 퍼지는 게 모양이 좋죠. 몇 개 더 짜주세요. 선생님, 이런 걸로요, 응용하면 예. 너트 초콜릿 말고 예쁜 장식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 여러 한번 가지 만들어볼까요, 장식. 선생님? 예, 그렇게 하죠. 이 정도만 만들고요. 네, 요 정도만 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울타리 두 줄을 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울타리죠. 네. 울타리도 나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하게 짜줘도 관계가 더 없습니다. 자연스럽죠. 선생님, 트리 좀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추리를 만드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면서 더 크게 이렇게 짜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쁘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네. 여기에다 하겔 슈가를 이렇게 조금 뿌려주면은 눈송이가 이게 눈꽃이 뭐라고요, 선생님? 하겔 슈가인데요. 하겔 일반 슈가요? 슈가를 써도 됩니다. 설탕을. 도화지에 그림 그리는 기분이네요. 그렇죠. 네. 좀 모양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게 좋아요. 여기다 역시 등에다가 사슴 등받이를 만들어주죠. 네. 그러니까 사슴 분위기가 확 나네요. 자, 이런 모양들을 만들어서 네. 좀 이따 장식을 하는데 한번 보여주도록 하고 이미 꽂혀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꽂으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선생님? 아주 차가운 데서는 한 10분, 15분이면은 꽂습니다. 지금 사슴 모양이라든가 사슴 울타리, 모양, 울타리, 나무 또, 아주 화려하게 돼 있는데요. 너츠 초콜릿도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네. 이거 하나 먹어봐도 될까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조금 딱딱하죠? 아까는 굉장히 부드러운 맛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딱딱합니다. 네. 과일과 같이 먹어야 제맛이 저 오렌지랑 같이 나거든요. 씹었는데요. 맛이 네. 정말 잘 어울려요. 이게 좀 쌉싸름한 맛이 다 중화가 됐는지 네. 정말 달고 맛있거든요. 딱딱하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좀 딱딱한 것 같고요. 예. 그럼 케이크 장식을 한 번만 해볼까요? 네. 참, 저는 글씨 쓰다가 실패한 적도 있는데 예. 이것도 요령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죽성탄. 예쁘네요. 판을 지금 다크한 초콜릿색으로 해서 흰 것으로 글씨를 썼지만요. 예. 반대로 해도 되겠죠. 하얀 데다가 또 초콜릿을 까만 걸로 글씨를 써도 되죠. 네. 예, 글씨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이시게 이쪽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장식 만든 거니까 한번 네. 올려볼까요? 이게 사슴이죠. 사슴이 뛰어가는 모습. 이 나무는 어떻게? 울타리죠. 네, 울타리. 울타리 안으로 사슴이 뛰어가네요. 요것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나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하면은 아주 크리스마스의 기분을 많이 내죠. 혼자 가면 제가 하니까 두 마리가 같이 뛰어가죠. 네. 와.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크리스마스 케이크 하나 근사하게 완성된 거예요. 예. 이런 거 할 때도 전부 템퍼링 거친 예, 초콜릿이라는 템퍼링이 말씀이죠? 되지 않으면은 네. 여기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고 하얗게 돼버리죠. 그래서 또 잘 꽂지가 않습니다. 또 꽂아도 힘이 없어요. 예, 좀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네. 초콜릿이. 참 재밌습니다. 이 초콜릿 만드는 것은 즐기면서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케이크 하나를 근사하게 장식하면서 크리스마스 기분 올해에는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요리 비결 확인하세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프레쉬 초콜릿. 입에서 살살 녹을 정도로 부드러운데요. 재료에 물엿을 반드시 넣어주세요. 초콜릿을 쫄깃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초콜릿은 쌉싸름한 맛의 다크 초콜릿과 달고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을 섞어서 사용하는데요.
재료가 너무 뜨거울 때 넣으면 기름이 분리되니까 조금 식힌 다음 초콜릿을 녹여주세요. 다른 재료를 넣지 않고 초콜릿 한 가지만으로 만들 때는 템퍼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중탕으로 녹인 후에 다시 얼음물에 담가 온도를 낮추고 또다시 온도를 조금 높여줍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잘 굳지 않는 완벽한 초콜릿을 만들 수 있답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모 선생님과 함께 맛있는 케이크 또 빵 만들어 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주부들을 위해서 이 케이크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보관하면 좋은지 그런 비결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에 만들었던 제품 중에 고구마 케이크와 하우스 케이크는 크리스마스 또 선물용으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마지막에 그 크리스마스 장식들을 초콜릿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정교하게 만들지는 뭐 하더라도 정성을 깃들어서 선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케이크 시트부터 케이크 장식하는 법까지 완벽하게 배우셨으니까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꼭 가족과 함께 한번 케이크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웃과 함께 나누는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